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까지 직장 없이 집에서만 지내다가 얼마 전부터는 오토바이로 배달을 하며 지내게 된 30대 남자입니다. 저에게는 사실 대인기피증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평범한 남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것들이 저에게는 너무 괴롭고 고난의 연속인 상황들이 많았어서 친구들과의 관계도 사회생활도 막막하기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살고 있는 부모님에게는 너무 죄송하지만 30이 넘은 나이까지에도 번번한 직장 없이 밥만 축내고 있었습니다. 저희 집은 풍족하지는 않지만 60대의 연세에도 직장을 다니시며 늘 일을 하고 계신 부모님 덕분에 제가 여태까지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 부모님은 저에게 직장을 구해보라고는 하셨지만 쓴소리는 하지 못하시고 그저 안타까워만 하셨습니다. 그래도 전문 대학까지 졸업한 아들인데 직장에 가기만 하면 적응을 하지 못하고 스트레스로 위장병에 아니면 사람들과의 트러블로 바로 그만두게 되었고 한 살 한 살 더 먹을수록 사람들이 싫어지게 되고 스스로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느 때처럼 집에서 컴퓨터를 켜고 컵라면과 함께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게임을 다 하고 나서 연예 뉴스를 보려고 인터넷을 켰는데 재미있는 구인 광고가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그런 사이트에 들어가지도 않았었는데 너무 재밌어 보이는 광고가 눈에 띄어서 저도 모르게 클릭을 했습니다. 광고를 재밌게 보고 나서 그 구인 광고 사이트에서 나오려는데 수많은 구인 광고와 함께 구직 활동에 나서려는 많은 이들의 프로필이 보였습니다. 개인 정보라서 정보를 볼 수는 없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올린 것을 보고 모두가 열심히 일을 구하고 있고 다들 열정이 넘치는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그치만 저는 예전에 다니던 회사처럼 사람들이 많은 곳과 업무적으로 스트레스 받는 곳에 다시 들어갈 엄두는 생기지 않았기에 사이트에 들어온 김에 알바 나온 곳이 있나 클릭했습니다. 그랬는데 요새 음식점이 늘어나고 사람들이 배달을 많이 해서 그런지 배달기사를 많이 뽑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집에서 엄마가 출근 전에 해놓고 가신 밑반찬이나 아니면 라면을 주로 먹고 시켜 먹는 일이 별로 없었어서 이렇게나 많은 음식점들이 생겼는지 몰랐었습니다. 그리고 경기가 어려운 것은 가끔 뉴스를 보거나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사람들의 댓글을 보고는 알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자주 배달을 시켜 먹는지도 새삼 몰랐습니다. 하긴 어쩌다 밖에 나가면 오토바이가 많다는 것은 느꼈었긴 합니다. 광고에 배달기사를 많이 뽑고 생각보다 페이도 많이 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오토바이는 탈 수 있었고 어차피 사람 상대도 거의 하지 않기에 이 일이 괜찮게 느껴졌습니다. 또 헬멧을 거의 쓰고 다니니까 대인기피증이 평소 있었던 저에게 그렇게 어렵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서 업체에 전화를 걸었고 면접과 함께 배달기사로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고객분들에게 인사를 하는 게 어색하고 내키지도 않았었는데 많이 배달을 하다 보니 저도 적응이 되어 갔는지 목소리도 점점 씩씩해지고 사람들과 인사 나누는 것도 거리낌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특별히 이상한 고객이나 진상을 부리는 듯한 사람들도 없었기에 저는 괜찮은 직업이라 생각하며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평소와 같이 배달이 들어와서 운전을 하고 한 빌라에 도착했습니다. 3층이었는데 그 빌라에는 엘리베이터가 없었기에 음식을 들고 집까지 갔어야 했습니다. 배달 예정인 303호 앞에 도착을 했고 배를 누르려는데 안내 사항을 보니 문 앞에 놓고 가달라고 메모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벨만 누르고 돌아서는데 303호에서 바로 문이 열렸습니다. 내려가는 도중에 저도 모르게 눈이 마주쳤는데 20대로 보이는 한 여성분이었습니다. 순간 맛있게 드세요 하고 돌아서서 가려는데 그 여자를 다시 보니 보일랑말랑하는 트레이닝 바지 위에는 얇은 나시티를 입었는데 상체의 실루엣이 그대로 보이는 거였습니다.
저는 순간 눈을 어디다 둘지 몰라서 당황하다가 아무렇지 않게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굉장히 예쁘고 귀여운 외모였는데 생각보다 있는 볼륨이 눈에 띄더라고요. 그 여자는 아무렇지 않게 음식을 들고 집으로 들어가던데 집에 혼자 있으니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 그래서 문 앞에 놓고 가라고 한 것 같은데 다음에 또 그런 배달이 들어오면 빨리 건물을 나가자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그날도 평소 때와 같이 여기저기 주문이 들어온 곳에 배달을 해가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을 많이 하다 보니 위험한 순간도 있었지만 하다 보니 방어 운전도 늘어나게 되고 돈을 벌려고 시간에 쫓기지 않으려 애쓰곤 했습니다. 그렇게 운전과 배달에 익숙해질 때였습니다. 얼마 전 문 앞에 놓고 가라던 여자 고객의 빌라로 주문이 들어왔고 다시 보니 303호 저번에 보았던 그 여자의 집이었습니다. 이번에도 메모에는 문 앞에 놓고 가시라고 써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착 후 벨을 누른 후 음식을 문 앞에 두고 얼른 내려가려고 몸을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음식을 내려놓자마자 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녀와 눈이 마주쳤는데 정말이지 깜짝 놀랐습니다. 글쎄 그 여자가 슬립을 입고 있더라고요. 그러고선 저에게 안녕하세요. 저번에 배달해주신 기사님이시네요. 항상 고맙습니다. 하고 눈웃음을 치더라고요. 저도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하고 그만 돌아서려는데 갑자기 그녀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제가 너무 속상한 일이 있어서 밥을 혼자 먹기가 싫은데 같이 먹어주실 수 있어요? 잠깐이면 돼요. 네? 안 될까요? 하면서 애교 있는 말투로 말을 했습니다. 대인 기피증과 사회와 단절된 생활을 하면서 여자친구를 사귈 수도 없었고 늘 외톨이 같았던 저에게 그렇게 나긋나긋한 미소로 다가오는 여자를 보고 저는 온 세상이 환해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고민할 틈도 없이 그 여자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거실 테이블에 음식을 놓더니 비닐을 하나씩 뜯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있는데 오늘은 짬뽕과 짜장 2인분을 시킨 겁니다. 혼자서 2인분을 먹기에는 많은 것 같은데 미리 알고 시킨 것 마냥 2인분이더라고요. 그러더니 저에게 식사 안 했으면 같이 먹자고 그랬습니다. 저는 배가 그닥 고프지 않았는데 짬뽕 냄새를 맡아서 그런지 그녀의 행동에 긴장을 많이 해서 그런지 에너지 소비가 되었는지 배가 고파졌습니다. 그래서 짬뽕을 먹겠다고 하고 말없이 그녀와 식사를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그녀와 예상치 못한 식사 자리라서 그랬을까요? 제가 먹은 짬뽕은 정말 맛있었습니다. 먹고 있는 내내 슬립 사이로 비친 그녀의 옷이 눈에 거슬려서 긴장이 되고 심장이 두근거리더라고요. 저번에 나시티에 보였을 때보다 더 잘 보이는데 너무 예뻤습니다. 그래서 얼굴도 붉어지고 자꾸만 신경이 쓰였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제 모습을 들킬 것 같아 헬멧을 살짝 들어서 얼굴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뒤 그녀가 헬멧을 집어 던지는 겁니다. 잘생겼네요. 어리고 귀엽고 이쁜 그녀가 왜 나 같은 남자에게 그랬을까요? 저는 민망해서 헛기침을 했습니다. 어쩔 줄 몰라 가만히 있는데 오히려 그녀가 적극적으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여자와의 이렇게 가까이 있는 것도 처음이었고 단둘이 밥을 먹는 것도 처음이어서 무지 긴장을 했습니다. 그녀에게 제가 뭐가 좋은지 모르겠지만 그녀는 다음에 또 먹고 싶을 때 주문하면 도와달라는 말을 하면서 그렇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 후 저는 그녀가 살고 있는 빌라에 주문이 들어오는지 매번 확인하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가 배달한 곳에 또 갈 수 있게 되었고 저는 또 그녀와 진한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깊은 사랑과 함께 그녀와의 대화를 통해서도 저는 대인 기피증이 점차 나아지게 되었고 사랑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녀와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는 관계이지만 저를 성숙하게 만들어준 그녀가 저는 정말 고맙게 느껴집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의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작년 여름에 아는 동생의 소개로 미대를 다니고 있는 여자를 소개받게 되었어요. 미대생에 대한 환상 같은 게 있었던 저는 너무 좋아서 한껏 꾸미고 나갔는데 첫인상부터 예술가의 느낌이 잔뜩 풍겨 나왔습니다. 25살 산뜻한 외모의 그녀는 옷도 참 센스 있고 귀엽게 잘 입더라고요. 하지만 몇 마디 말을 나눠보니 생각보다 털털하고 시원시원한 구석이 있었습니다. 만난 지 10분 만에 서로 말을 트기로 하고 반말로 대화를 나눴어요. 저보고 마지막으로 여자친구를 만난 지가 얼마나 되었냐고 묻길래 2년 전에 헤어진 게 마지막이라고 했더니 그럼 2년 동안 굶고 살았어? 어머나 세상에. 마치 본인은 남자 경험도 많고 아주 개방적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나이도 25살 정도 됐으니 남자 경험이 많을 수도 있지 생각은 했지만 저는 나이도 나이였고 이제는 결혼까지 생각할 여자를 만나고 싶은데 너무 개방적인 여자는 조금 망설여졌습니다. 물론 너무 예쁘고 외모는 제 스타일이었지만 결혼 상대로는 아닌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저는 진지한 만남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 만난 이후로 연락을 그냥 뜨문뜨문했고 제가 적극적으로 들이대지 않고 애프터 신청을 하지 않아 자연스럽게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그러다가 회사에서 지방 출장을 가게 됐는데 거기서 돌아다니다가 작고 귀여운 액세서리를 발견하곤 갑자기 그녀가 생각이 나는 바람에 사게 되었어요. 그녀와 잘 해보려는 생각은 없었는데 그녀와 똑 닮은 귀여운 마스코트가 그려진 열쇠고리였는데 뭔가에 홀린 듯이 그냥 구입을 해버렸습니다. 제 생각과는 다르게 그녀에 대한 제 마음이 깊었나 봅니다. 서울에 올라와서 한동안 망설이다가 선물 줄 게 있다고 연락하고 약속을 잡았죠. 금요일 저녁에 홍대에서 만났는데 패션 센스가 좋은 건 알았지만 그날의 복장은 거의 헐벗은 수준이더라고요. 아무리 여름이고 더운 날이라지만 손바닥만한 핫팬츠에 탱크탑인지 튜브탑인지 거의 속옷 같은 옷을 위에 입고 저를 만나러 나왔습니다. 금요일이라 바로 퇴근하고 정장을 입고 그녀를 만나러 갔는데 멀리서 다가오는 그녀의 모습을 보고 제 눈을 의심했어요. 그녀는 저를 발견하고 이름을 부르며 달려왔는데 쥐구멍에라도 들어가서 숨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저희를 바라보는 것 같았어요. 그녀는 뭐가 그리 신이 났는지 제 팔짱을 끼고 깡총깡총 걷고 있었고 일단 어디로 들어가야겠다는 생각에 눈에 보이는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구석진 자리에 자리를 잡고 제가 준비해간 선물을 줬어요. 출장 갔다가 너랑 똑 닮았길래 생각나서 사봤어. 별거 아닌 열쇠고리였는데 정말 입이 활짝 벌어져서 좋다고 웃더라고요. 그렇게 좋아해주니 왠지 저도 같이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더니 선물이 너무 마음에 든다고 갑자기 제게 밥을 사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애초에 뭔가 보답을 바라고 한 선물도 아니었고 그녀와 진지한 만남을 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자꾸 여지를 남기고 싶지 않아서 괜찮다고 거절을 했지만 무작정 제 손을 잡고 끌고 가는 그녀를 거역할 수가 없었어요. 바로 근처에 파스타집으로 저를 데리고 갔고 그 식당 안에서도 모든 사람이 저와 그녀를 한 번씩 번갈아 쳐다보더라고요. 제가 생각해봐도 정말 재밌는 구경거리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쑥하게 정장을 차려입은 남자와 손바닥만한 옷을 입고 있는 약간은 나사 풀린 듯한 여자의 조합은 자주 볼 수 있는 일은 아니었을 테니까요. 모두의 주목을 받으며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식사를 대충 마치고 나왔더니 그녀가 대뜸 제게
이제 어디 갈 거야? 라고 묻더라고요. 아무 생각 없이 열쇠고리만 전해주고 집에 가려고 한 제가 무슨 계획이 있겠습니까? 멀뚱멀뚱 그녀의 얼굴만 쳐다보고 있었더니 금요일 밤인데 이대로 집으로 가려고 했어? 하더니 남자가 매너가 없다느니 이런 것도 내가 다 알아서 챙겨줘야 한다느니 궁시렁거리면서 제 손을 이끌고 한 술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룸 형식으로 칸칸이 나눠져 있는 술집이었는데 그곳에서 한참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왜 저보고 소개팅 끝나고 바로 만나자고 안 했냐고 묻길래 뭐라고 할 말이 없어서 그냥 바빴다고 했더니 다신 그러지 말라네요. 나 기다리는 건 딱 질색이야. 나는 오빠 마음에 들었는데 다시 만나자고 얘기가 없어서 얼마나 속상했다고. 술이 한 잔 들어가서 그런지 이렇게 보니 처음에 봤던 파격적인 모습과는 달리 귀엽기도 하고 안 그래도 예쁜 얼굴이 더 예쁘게 보이더라고요. 각자 소주 한 병 정도씩 마시고 일어나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해는 저물어서 어두웠는데 아직도 밖은 덥더라고요. 마치 사귀는 사이처럼 자연스럽게 손을 잡고 걷다가 높은 구두를 신고 나온 그녀가 발이 아프다고 징징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술도 취해서 저도 약간 대담해져 있었고 그녀에게 어필하고 등을 내줬어요. 기다렸다는 듯이 제게 엮였는데 정말 너무 가볍게 느껴지더라고요. 짧은 옷을 입고 있어서 맨살의 감촉이 그대로 다 느껴졌는데 날은 덥고 그녀의 체온이 고스란히 등으로 전해지는 바람에 땀으로 축축하게 젖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돌아보니 그녀도 머리에 송글송글 땀이 나 있더라고요. 그녀가 시원한 자기 자취방에 가서 맥주라도 마시자고 하길래 그러자고 하고 그녀를 뒤에 업고 길 안내를 받아 자취방으로 향했어요. 너무 자연스럽게 저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서 속으로 생각하기를 역시 남자 경험이 많은 사람인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녀의 방은 작지만 아기자기하고 귀엽게 꾸며놨더라고요. 처음 와본 여자 집에서 바닥에 둘이 어깨를 맞대고 앉아서 맥주를 마시고 있으니 뭔가 기분도 묘하고 싱숭생숭했습니다. 아직 우리는 사귀는 사이도 아니고 그냥 썸 타는 관계인데 집까지 들어왔으니 솔직히 마음속으로 진도를 어디까지 나가도 되는 건지 기대하고 있었어요. 또다시 별 관심도 없는 이야기를 한참 하다가 갑자기 서로 말이 없어지고 어색한 분위기가 되면서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지금이 바로 키스할 타이밍이라고 느껴졌습니다. 그녀의 입술에 제 입술을 가져다 대는 순간 갑자기 제 입술을 손으로 막으면서 근데 오빠, 우리 무슨 사이야? 라고 묻더라고요. 솔직히 그 상황에서 남자가 말해야 할 정답은 단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중 일은 어떻게 되던지 일단 오늘부터 사귀는 사이로 하고 그녀와 뜨거운 입맞춤을 나눴어요. 뭔가 앞뒤가 바뀐 듯한 기분이었지만 분위기에 휩쓸려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저만큼이나 그녀도 저를 원하고 있었어요. 한참 키스를 나누다가 자연스럽게 그녀를 안으려고 했는데 그녀의 입에서 정말 의외의 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빠, 나 처음이야. 그렇게 입도 걸걸하고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던 그녀가 막상 결정적인 순간에 경험이 없다는 이야기를 한다니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농담하지 말라고 하던 일을 계속하려고 했는데 그녀가 눈물까지 글썽이면서 다시 이야기하더라고요. 진짜야. 나 처음이라고. 농담이 아니라 진짜구나 싶었고 저는 순간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녀가 겉으로만 강한 척을 하지 속은 완전 순진한 사람이었구나 생각이 들었고 그날은 사귄 지 첫날이라 더 이상의 진도는 나가지 않고 꼭 안아주었어요. 안 그래도 제 이상형이었고 오직 남자 경험이 많아 보이는 것 때문에 마음에 걸린 건데
의외로 순진하고 경험이 없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단순히 하루 키스하고 마는 사이가 아니라 진지하게 그녀를 만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뒤로 지금까지 만나면서 내년엔 결혼까지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를 만나기 전에는 경험이 없던 그녀는 이제 경험이 아주 많은 베테랑이 되었고, 매일매일 저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에요. 만약 제가 여자친구의 겉모습만 보고 실망해서 연락을 하지 않았다면 아마도 지금 같은 행복을 느낄 수는 없었겠죠.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 초반 남자입니다. 저는 대학 때 만나 사귄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3살 차이 나는 여자친구는 작년에 졸업해서 저와 같은 계열 회사에 다니고 있어요. 여자친구도 취업해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결혼을 생각하고 만남을 이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희 관계가 무너지게 생겼습니다. 저랑 여자친구는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걸 좋아하는 편이고, 그 중에서도 자주 만나는 사람이 여자친구랑 친한 후배예요. 제 여자친구는 굉장히 아담하면서도 새하얀 피부를 가지고 있는 보호 본능이 일어나는 그런 청순 미인형입니다. 그에 반면 여자친구 후배는 키도 큰 편이고 섹시한 글래머러스한 타입이에요. 제 스타일은 여자친구였기 때문에 후배가 이쁘고 섹시한 글래머지만 크게 눈에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저희 3명은 자주 만나 술을 마셨고, 여자친구 자취방에서 같이 술도 마시고 잠이 들기도 하고 그랬어요. 여자친구랑 그 후배는 친자매 같은 사이였기 때문에 저한테도 형부라고 부르며 잘 따르고 사람들이랑 금방 친해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싹싹하니 성격이 좋아 여자친구가 많이 좋아하고 아끼는 후배였습니다. 그리고 항상 서로에게 축하할 일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으면 제일 먼저 함께 축하해주고 슬퍼해주는 그런 사이였어요. 술을 좋아하던 우리 3명은 항상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저녁마다 만나 술을 마시고는 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정말 똑같았어요. 저랑 여자친구는 퇴근하고 후배는 졸작 준비 중에 나와 술을 마셨습니다. 승연아, 너도 졸작 끝나면 남자친구 만들어. 우리 더블 데이트 하자. 너무 재밌겠다. 나도 형부 같은 남자 있으면 바로 사귀지. 요즘 주변에 괜찮은 사람이 없어. 언니는 진짜 좋겠다. 형부랑 되게 잘 만난 것 같아. 오빠가 승연이 남자 소개 좀 시켜줘봐. 맨날 우리 사이에 껴서 노는 것도 지겨울 텐데 같이 더블 데이트하면 얼마나 좋아. 알겠어. 내가 한번 괜찮은 사람으로 알아볼게. 아, 됐어. 남자는 무슨 남자야. 나 졸작 준비하느라 바빠. 바쁜 애가 그렇게 맨날 우리랑 술 마시냐? 졸작 얼마 안 남았잖아. 그럼 끝나고 소개 받아봐. 아, 알겠어. 마셔. 그렇게 음식 나오기 전에 우리는 맥주를 한 잔 시원하게 마셨고, 음식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여자친구가 핸드폰을 보더니 표정이 별로 안 좋아지더라고요. 아씨,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 회사 선배인데 우리 팀이 준비하는 프로젝트 얘기할 겸 나오래. 괜히 술 마시고 싶어서 핑계대는 거지. 아니, 퇴근할 때 아무 말 안 하다가 왜 지금 나오라고 난리야, 진짜? 이러는 거 보면 사람들이 왜 다들 피하는지 알겠다니까. 퇴근도 했는데 출근해서 얘기하자고 그래. 아, 거래처가 나갔다가 이제 퇴근했는지 나오라네. 거래처 갔다가 뭐가 또 기분이 상했나봐. 어떡해 그럼? 언니 가봐야 되는 거야?
음식 나오지도 않았는데 먹지도 못하고. 그러게. 미안해. 오늘은 둘이 맛있게 먹어. 내가 연락할게. 오빠, 나 가봐야 되니까 승현이 잘 챙겨주고 연락할게. 알겠어. 술 많이 마시지 말고 연락해. 여자친구는 급하게 갔고 저랑 후배 둘이서 남았습니다. 자주 만나기는 했지만 또 둘만 있는 건 처음이라 살짝 어색하긴 하더라고요. 아, 나도 사회생활 시작하면 저렇게 되는 건가 걱정되네. 다 그렇진 않지. 상사를 어떤 사람 만나느냐에 따라 다른 거야. 한참 얘기를 하다가 음식이 나왔고 맛있는 안주가 있으니 술도 술술 들어갔습니다. 오빠, 근데 그거 알아? 뭘? 평소에 항상 저를 형부라고 부르던 후배였는데 여자친구가 없으니 오빠라고 부르며 얘기를 하길래 살짝 당황했어요. 언니 친구들이 그랬다더라. 나 조심하라고. 어쨌든 다 큰 성인 남녀가 같이 붙어서 술 먹고 노는 거 위험하다고. 에이, 우리는 다르지. 민정이 친구들이 괜한 걱정을 했네. 괜한 걱정인가? 근데 남녀 사이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아니야? 그렇긴 해도 우리는 다르지. 엄청 확신하네. 그래, 우리는 다를 거야. 그치? 괜한 소리를 해서 그 이후부터는 자꾸 의식하고 신경이 쓰이게 되더라고요. 우리 이제 그만 마실까? 왜? 소주도 시키자, 오빠. 많이 나약해졌네. 이 정도에 벌써 취한 건 아니지? 그럼 이 정도로 안 취하지. 마시자, 마셔. 후배의 말에 에라 모르겠다. 그냥 괜히 신경 쓰지 말고 평소처럼 대하고 술이나 마시자 생각을 했습니다. 여자친구가 없어서 그랬을까요? 후배는 평소랑 다르게 뭔가 더 적극적으로 대화를 주도하고 은근슬쩍 터치를 하기도 했습니다. 평소와는 너무 다른 분위기에 술도 취했겠다. 저도 모르게 이성의 감정이 슬그머니 올라오더라고요. 평소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오늘따라 보니까 확실히 예쁘기도 하고 몸매가 장난이 아니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어서 집에 가자고 자리를 일어났습니다. 술 너무 마셨다. 이제 집에 가자. 아, 왜? 나 더 마실 수 있는데. 너도 많이 취했어. 다음에 민정이랑 또 같이 먹으면 되지. 같이 먹기 싫은데. 다음에 또 우리 둘이 먹으면 안 돼? 왜 그래? 우리 셋이 같이 잘 다녔잖아. 민정이랑 보자. 아, 진짜 짜증나. 그러면서 그녀는 자리를 일어나 나갔어요. 저는 뒤따라 갔습니다. 골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승연아, 이쪽으로 가야지. 그녀는 어두운 골목길에 멈춰 섰습니다. 나 오늘 집에 안 갈 거야. 왜 그래? 데려다 줄게. 얼른 가자. 오빠는 나 한 번도 여자로 본 적이 없어? 나 민정이 많이 사랑해. 지금 이러면 다시 예전처럼 지낼 수 없어. 나도 내 마음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걸 어떡해. 그러면서 그녀는 저를 끌어당겨 입을 맞췄습니다. 머리로는 이러면 안 된다고 하면서도 제 몸은 말을 듣지 않더라고요. 술에 취해 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가까운 곳으로 가서 뜨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자친구와는 다른 매력에 정신이 쏙 나가더라고요. 그녀는 저에게 사랑한다고 계속 얘기를 했어요. 차마 저는 사랑한다는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뜨거웠던 시간이 지나고 정신을 차려 잠든 그녀를 두고 저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다음날 연락이 와 있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먼저 가버릴 수가 있냐고요. 저는 정말 어제는 우리 둘 다 많이 취해서 일어난 실수였고 너무 미안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녀는 자기는 정말 진심이었다고 했어요. 근데 제가 아니라고 하면 더 이상 붙잡지 않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그녀는 그 이후로 졸작 준비를 하느라 바쁘다는 핑계로 저희랑 서서히 멀어져 갔습니다. 아마도 여자친구 대학 후배이기 때문에 주변에 아는 사람들이 많이 연결되어 있어서 그런지 얘기하지 않고 조용히 있는 듯 했어요. 여자친구는 요즘 후배 만나기가 힘들다면서 서운해했고, 저는 그런 여자친구와 계속 만나면서 미안한 마음이 들고 죄책감이 들어 이 만남을 계속 유지해도 되는 걸까 고민이 됩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결혼을 생각했던 여자친구와의 관계가 틀어질 것 같아 너무 걱정이 되네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